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일정과 그리고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많아도 미국은 이 소비력이 강하다 보니까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매 판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맞춰서 분기 실적이 잘 찍히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타겟 같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12월은 전통적인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 증시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 반등하는데 큰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뭐 이외에도 좀 보면 좋을 부분은 더 있긴 한데 이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은 현재 가장 큰 흐름은 요 정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인터뷰나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바이든부터 트럼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단 인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다 보니까 이 역시 증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 이것도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달러로 마이너스 1.0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외에도 우리가 볼만한 내용은 되게 많거든요. 개별적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오픈 AI 내년 이용자 수 1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얘네 영리법인으로 바꾸는 거 막아달라. 지금 법원에 가처분 냈죠. 그 정도로 이게 위협적으로 시장을 먹으러 들어가고 있다. 요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등은 더욱더 치고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2등, 3등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성과 나면은 AI 기업들도 올라가겠지만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에는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첨단 반도체 위주로 일단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삼성과 SK가 손을 잡고 이쪽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 드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을 잡는다면 그럼 나머지 기업은 뒤따라오는 거니까 더욱더 빠르게 앞서갈 수 있잖아요. 특히나 조금 약간 속도적으로 뒤처져 있는 삼성 입장에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순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이 핵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 첨단,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는 요걸 이제 보시면서 쭉 끌고 가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규제가 생각보다 약하다. 한국이 또 중국의 반도체 많이 팔잖아요.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고성능은 여전히 좋은데 좀 범용성? 전체적으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요런 넷이나 DR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치킨 게임을 걸다 보니 싼 가격에 일단 물량부터 밀어 넣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은 힘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고성능의 실적이 이렇게 범용성보다 훨씬 괜찮다면은 요거는 이제 덮고 갈 수 있겠지만은, 고성능마저도 힘들다면 이 쌍으로 힘들어지는 요 구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양 회사랑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회사들까지 약간 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요거 이제 관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서 반도체만큼은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이것마저 계속 힘들면, 지금 요즘 한국 내수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와야지 경기는 회복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그 수출해가지고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큰 축 하나가 무너진다?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양측 보시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AI는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전기 발전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섹터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동안은 원전, 가스 이런 데가 최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소 쪽도 같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요거 좀 아래쪽에서 움직인다. 다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덤핑을 주면서 자국의 산업을 키우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진출해 있는 한화 입장에서는 최고의 호재가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네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잖아요. 거기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친환경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친환경이라고 붙어있는 요 딱지를 떼더라도요. 발전량 자체가 굉장히 급증을 해가지고 막 텍사스 같이 태양 많이 이렇게 쬐고 있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미 화력 발전의 경제성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 이제는 그냥 경제성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태양광이 매력도가 확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역보다 공화당 지역에서 풍력이랑 태양광 투자를 훨씬 많이 했어요.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제성만 생각을 하더라도 돈이 된다라는 거니까 뭐 보조금 주면 좋겠지만 그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의 이 지속 가능성은 이어지게 될 것이라 이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커지는 만큼 로봇이나 그 이외의 다양한 부분,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성장할 테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듈러 건축 요 관련해가지고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듈러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빠르다? 그것도 있는데 품질이 균일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도가 높아진다.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렴한 것도 있고. 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라는 얘기가 있는데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당시 딱 됐을 때 망가진 집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요 모듈러가 쭉 떠오를 수도 있다 보니까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게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특히나 유럽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S에서 그 관련으로는 되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테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러시아 전쟁의 마무리 한번 노려보는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의 석유화학이랑 철강 덤핑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동 쪽에서도 석유화학 덤핑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 앞으로 더 힘들어질 부분이 이 석유화학에서 보여줄 수 있어서 스페셜티라고 해가지고 좀 한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은 기초 제품만 만든다. 특히나 롯데케미칼 같은 그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안 좋은 거는 한동안 더 많이 좀 밀어서 안 보는 식으로 이거는 무시하면서 다른 쪽 좋은 곳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예상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에 이것도 올해 연말쯤 되면 해결이 얼추 될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본업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의 가장 시끄러운 소식은 뭐죠? 이거 밥캐 쪼개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죠. 그랬을 때 반대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엔 찬성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지금 두산 쪽에서 내놓은 안, 이것 자체가 되게 줄타기를 잘했구나. 어찌 보면 괜찮고 어찌 보면 좀 모자르고, 그럼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면 될수록 결국 주주총회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다? 결국 어떻게 되든지 간에 큰 손이 여기에 괜찮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대로 방향이 잡혀요. 뭐 앞에서는 말로 안 좋게 얘기하더라도 뒤에선 투자를 한다면 결국 그 투자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순위로 보시는 게 좋은 게 뭐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조금 괜찮아지고 이 수급의 방향이 어떻게 잡히는지 주총 전에 이렇게 딱 잡히는 이 방향성 맞춰서 이거는 그냥 보면 된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달 이제 주총 지나가면은 권리락 일정이 잡히게 될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좋다면 사람들이 몰려? 그럼 여기 전에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잖아요. 이거 이제 누리실 분들은 그대로 이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은 뭐다? 이제 본업. 이거 보는 거죠, 뭐. 했을 때, 요 일정 다음 본업 지금 여기에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냐면, 아시겠지만은, 대형 원전은 나쁠 거 전혀 없습니다. 이제 소형 원전 쪽에서 진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이 아마존 같은 이러한 빅테크 회사들, 클라우드 회사들이 원전 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첫 번째 원전이 완성이 된 게 없어가지고 레퍼런스는 쌓여야 알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투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로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버리게 된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산은 뭐다? 야, 이거를 대신 위탁 생산해 줄 수 있는 플랜트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제조업 넣는 거 우리 쪽으로 주문이 몰릴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실적이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뭐 공장 짓는데 1조 이상 썼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밥캣 쪼개지면 여유자금이 1조 정도 생기는데 그거 역시 원전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거리 들어오는 족족 쳐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서 이 차트 여기에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지금 당장 그러면 수급은 어떤 식으로 이걸 보고 있는지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외국인, 기관, 사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손 사는 쪽으로 방향 잡아가면 되는데 개인만 털리고 있잖아요. 그럼 요게 계속되면은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거 없겠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박스가 요렇게 잡히게 된다면 이탈 안 하면 굳이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볼린저 하단을 찍었잖아요. 21선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할 때마다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를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지금 꾸준하게 여기 돌파 실패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바뀌었다. 속도 내는 거 기대해보자. 여기서도 만들어졌었고, 여기서도 만들어졌었고,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만들어졌던 이 패턴, 여기서 또 한 번 기대해보자 라고 감안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양봉 나오는 거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심을 하면 좋을 만한 저항선은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23,500원 요 라인이고요.
소화가 끝나는 모습이 빠르게 수급과 함께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 이제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매도 물량이 쌓인 구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조금의 힘으로도 쭉쭉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보여지게 된다 생각을 하며 수급 좋고 추세 유지되면 홀딩, 이게 깨지면 그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마무리를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의 여러분들 마무리도 되게 긍정적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한번 쭉 봤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걸 글로 적으면서 총정리하며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여전히 쪼개기 관련해가지고 시끄러운 소식은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일단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 털리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문제없이 한 번은 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며 권리락 일정까지 요거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나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금 원전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되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시면 되고요. 했을 때 수급은 요거 이때 계속 외국인이 사는 거 개인이 털리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인은 박스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라갔을 땐 20일 돌파했을 때 볼린저 상단 돌파하는지 그런 다음에 23,500원을 전후로 여러분들 방향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맞춰봤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가는데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